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최근 외국인들 사이에서 그 답이 하나로 모이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입니다. 특히 요즘은 단순히 관광지로서의 한국이 아니라 여기서 살고 싶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정작 한국인인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르고 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루벤과 모니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이 커플은 직장을 내려놓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유튜버인데요. 한국에 온 루벤과 모니는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이 커플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부산행 KTX에서 내리자마자 이 커플 앞에 펼쳐진 것은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는 교통 시스템이었는데요. 앱 하나로 택시를 예약하고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이동하는 구조. 외국인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이미 감탄하고 만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대중교통 자체가 매우 불규칙해 여행자들이 이동을 걱정하는 경우가 흔한데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처음 와도 스마트폰 하나로 택시를 잡고 목적지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에 위치한 숙소로 들어온 모니가 방 안을 소개하는 장면부터 두 사람의 표정은 밝아지는데요. 슬리퍼가 준비돼 있고 칫솔, 면봉, 면패드까지 구비돼 있는 욕실 용품들을 하나씩 꺼내 보이며 여기 어마어마하게 챙겨주네요. 선진국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라며 넋을 놓고 맙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는데요. 창문을 여는 순간 펼쳐진 광경이었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이 눈앞에 펼쳐지는 오션뷰 침실. 광안대교의 야경까지 내려다 보이는 그 방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데요. 유럽에서 이 정도 뷰를 가진 숙소를 빌리려면 하룻밤 숙박비만 수십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훌륭한 숙소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고 난리입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두 사람이 향한 곳은 해동용궁사였습니다. 이미지 속에서 보이는 화려한 단청의 일주문 앞에서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습니다. 모니는 표정에서 놀란 기색이 역력한데요. 루벤은 저를 배경으로 카메라 앞에 서서 이 절에 대해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찰은 산속에 있는데 이곳은 바다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거예요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해동용궁사는 소원을 이뤄준다는 소원 성지로도 유명한데요. 이 커플은 황금빛 개구리 조각상 앞에서 손을 모아 소원을 빌기도 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웅장한 황금 불상이 보이고 모니는 바위 틈에 작게 새겨진 석불 앞에 바짝 다가가 배를 만지며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 표정이 말 그대로 설레는 표정이었는데요. 루벤은 절 뒤편 바다를 배경으로 카메라에 담으며 한국에 오기 전까지 이런 곳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몰랐어요 라며 감탄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절 관람을 마친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해운대로 이동하는데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핑크색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루벤은 에어컨이 3개 나오고 있어요. 아주 완벽하네요 라며 소리를 지르고 맙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중교통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반응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현지에서는 버스가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거나 아예 오지 않는 경우도 흔하고 차량 상태도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작동하는 깨끗한 버스가 정확한 시간에 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니까요. 해운대 해수욕장에 도착한 두 사람은 라멘으로 점심을 해결한 뒤 해변을 걷습니다. 두 사람이 보기에 해운대는 광안리보다 훨씬 더 넓고 탁 트인 느낌이었다고 하는데요. 모래사장의 규모 자체가 다르다며 감탄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커플이 놀란 건 해변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구명줄과 안전구역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제트스키가 수면을 순찰하며 안전을 책임지는 모습이 신기했다고 하는데요. 외국에서는 이 정도 관리를 받으려면 고급 리조트 해변 정도는 가야 한다며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해운대를 떠난 두 사람의 다음 목적지는 송도 케이블카, 즉 부산에어 크루즈였습니다. 이 커플은 앱으로 미리 예약을 해뒀고 현장에서는 QR코드만 보여주면 실물 티켓으로 교환이 됐는데요. 여기서 모니가 매표 창구 앞에 서서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눈길을 끕니다. 창구 아래를 자세히 보면 엠페이, 카카오페이, 애플페이, 위챗페이, 제로페이 등 거의 모든 결제 수단이 지원된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모니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결제를 마치는데 이 장면에서 두 눈을 의심하고 맙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관광지 티켓 창구에서 카드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한국에서는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을 한 창구에서 모두 지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요. 케이블카에 올라탄 순간 이 커플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탁 트인 바다와 부산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장관 앞에서 모니는 연신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며 눈을 빛냅니다. 이쪽에 저기 봐봐. 저쪽도 보여라며 캐빈 안에서 내내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루벤도 입가에 미소가 가시질 않는데요. 황금빛 노을이 바다 위로 내려앉는 시간, 케이블카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풍경은 사진보다 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반대편 종착지에 내리자 두 사람은 작은 먹거리 포장마차들을 만납니다. 케이블카 하차장 주변에 깔끔하게 정돈된 스낵 가게들이 늘어서 있고
여기저기 독특한 아트 설치물도 곳곳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공원을 둘러보다 생각보다 훨씬 넓고 아름다운 전망대를 발견합니다. 나무로 둘러싸인 조용한 전망대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봅니다. 선박들이 줄지어 떠있는 수평선과 분홍빛으로 물드는 하늘이 마치 그림 같은 장면이었는데요. 이 커플은 일몰을 케이블카 안에서 보려 했지만 이 공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완벽해서 그냥 여기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날 두 사람은 부산 스카이 캡슐을 타고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둘러봅니다. 스카이 캡슐은 해안선을 따라 약 30분간 이동하는 레일 탈 것으로 두 사람만의 작은 캐빈에 앉아 탁 트인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스카이워크에서는 유리 위를 걷기 위해 특별한 덧신을 신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는데요. 루베는 규모에 비해 상당히 꼼꼼하게 규칙이 지켜지는 모습에 웃음을 보이며 한국은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철저해요. 배울 점이 너무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어서 두 사람은 흰여울 문화마을을 찾았습니다. 산토리니를 닮은 흰색과 파란색의 담벼락, 골목 사이로 흘러드는 바닷바람, 그리고 코너마다 자리 잡은 아기자기한 카페와 책방들. 모니는 이 골목을 걸으며 더 있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향한 곳은 감천 문화마을이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지붕들이 계단식으로 이어지는 풍경 앞에서 모니는 카메라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를 걷다 발견한 작은 뷰포인트에서 부산 전경을 한눈에 담으며 스마트폰으로 연신 사진을 찍습니다. 어린 왕자 벽화 앞을 지나며 미소 짓는 모니의 얼굴에는 이미 부산이라는 도시가 깊이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이제 외국인들에게 단순한 관광 국가가 아닙니다. QR 하나로 해결되는 케이블카 티켓,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을 한 창구에서 지원하는 매표소, 밤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해안공원, 외국인도 쉽게 탈 수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놀라운 일상인 것이죠.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짜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아가며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